수료할 때 16번째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화장실은 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비행하면서. 저라도 여군 잘 펴서 안 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아, 같은 여자이지만 왜요? 여군이 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뭐가 있나요? 근데 여군의 좀 특성이 있잖아요. 이건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헬기에는 낙하산이 없습니다. 아, 모든 헬기에. 헬기가. 네. 그러면 이제 탈출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헬기는 이제 훈련을 받을 때 탈출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항공조종사로 오래 근무하셨다고요? 네. 거의 12년 이상을 조종사로. 항공병과라고 하면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항공장교는 헬기 조종사 임무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헬기를 다양한 공격 헬기, 기동 헬기를 조종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코브라나 아파치 그래서 공격 임무를 하고 기동 헬기는 뭐 특공대 특전사들도 헬기 레펠이나 인원 공수 하듯이 그런 임무들을 조종하는 임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떤 기종을 모으셨죠? 저는 이제 기동 헬기인 UH-1H인데 보통은 인원 공수, 환자 후송 그리고 헬기 레펠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나요? 저 처음에 항공학교에 입교했을 때 비행 훈련을 처음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가입교 기간에 하버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버링이 공중에서 3m 뛰어서 헬기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조종하는 거.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헬기 감을 알아야지 가만히 있는데 제 헬기는 진짜 바이킹처럼 요동을 쳐가지고 그때 비행 감을 잡는데 가장 힘들어 했었고 어려웠죠. 까딱 잘못하면 처박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갖고 전복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교관님이 옆에 탑승하시고 봐주시는데 제가 이제 비행을 너무 못하니까 교관님이 그 조종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행 조종할 그 감을 거의 못 잡고 많이 헤매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되게 작은 편이었어요. 네. 사실 160이 안 되는데 이제 헬기는 좌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도 운전석처럼 앞으로 당기고 높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페달이 내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할 때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소파나 이런 쿠션을 밑에 깔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어떻게 되죠? 기준? 일단 소위에서 중위를 근무를 해야 돼요. 1년 정도 야전 생활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때는 뭐 영어 성적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 그리고 체력 검정 그리고 뭐 인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보고 선발이 되는데 뭐 영어 우수자는 좀 우대를 하고 그리고 일반 야전의 병가 중에 전투병가들이 많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 저는 이제 보병에서 3호 특공대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임무중대에서 그런 특수임무를 하다 보니까 항공기를 많이 접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H에서 헬기 레펠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태권도 3단 오, 운동을 하셨네요. 네, 운동을 너무 좋아했죠. 그러니까 특공대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항공 조종사로 지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지만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가입교 때도 제 동기도 떨어지고 해서 05군번에는 헬기 조종사 여군은 저밖에 없을 경우로 그 정도로 쉽지 않았는데 저도 쉽진 않았지만 유일하게 05군번에 저 혼자라는 거. 그때 이제 계실 때 여군 조종사는 몇 명이나 계셨죠? 제가 항공조종사 수료할 때 16번째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16번째면 역사상 16번째인 거죠? 역사상. 육군항공이 최초 창설되고 수료한 게 16번째라서 저에게 윙을 달아줬던 분이 그 유명한 피우진 중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군 비행 조종사가 되셨잖아요. 네. 좀 힘들었던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여군과 남군하고 이제 신체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 여군이어서 이제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결혼하게 돼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 비행 훈련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임신하고 아이 출산하는 과정까지 거의 1년 이상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럼 남군 동기들보다 비행 시간이 줄 수밖에 없고 또 후배들이 더 빨리 따라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남군과 여군의 차이가 있었지 않나. 후배들이 따라온다는 기준은 뭔가요? 그 보통은 헬기 조종사 하면 비행 시간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선배면 당연히 비행 시간이 높을 텐데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비행을 많이 못하면 제 후배들이 저보다 비행 시간 막 100시간, 200시간 더 많이 갖게 되면 비행 기량도 높아지고 저는 아직도 부조종사인데 그들은 정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비행 시간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차면은 정조종사의 이제 평가를 보고 하는데 비행 시간이 보통 한 500시간 정도 되면은 정조종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아이를 셋 낳고 비행을 계속 중간중간 쉬다 보니까 남군들 후배들보다 한참 비행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화장실은 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비행하면서. 비행하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참아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못 하나요? 네,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 수단은 없어요. 최대 비행 시간이 2시간, 최장 4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비행하기 전에 네. 최대한 물을 마시지 않고 또 이미 화장실 해결하고 탑승을 하기 때문에 2시간, 4시간 뭐 화장실 안 간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저는 통 하나 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요건 어떻게 써요? 그리고 내가 같이 비행을 했어. 남군 조종사가 통을 해. 다 보이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쌀 거예요? 못 사지. 그래서 왠지 여군들하고 같이 비행하는 거를 아주 불편해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고 남군들끼리 비행한다고 통 가지고 가서 소변을 봤다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진짜로? 네. 저는 봤을 것 같은데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본인들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비행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비행 욕심이 있으니 당연히 네. 헬기 조종사가 됐고 비행 시간을 빨리 채워서 나도 정조종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더 태워달라는 건 아니지만 남군들하고 비슷하게는 비행을 네.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행 기량을 넓히기 위해서는 좀 많은 외부에 멀리 있는 임무를 하고 싶었는데 항상 저는 교육 비행만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비행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장주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기지에서 그냥 돌고 끝나는 비행을 시키고 내 동기들이나 후배들 남군들은 저기 멀리까지 갔다 오는 거야. 2시간, 5시간 임무, 뭐 1박 2일 임무도 갔다 오는데 저한테 그렇게 편성을 안 해주길래 제가 이제 대대장님이나 운항장님한테 저도 비행을 좀 편성을 해주세요. 저도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막는 거죠. 여군이라서 제한사항이 좀 많다. 편성해주고 싶어도 힘든 게 많다. 그런 제한사항이 아까 말한 화장실 문제, 그리고 남군들이 1박 2일 비행이나 오래된 비행 같은 경우는 불편해한다, 여군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저한테 비행을 편성 안 해주는데 제가 비행을 못한 편도 아니었거든요. 실력적으로? 네, 근데 실력 좋은 사람을 편성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군과 남군의 그런 차이 때문에 제가 편성을 많이 못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게 좀 하소연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뀐 때가 있었어요. 제가 육군 소령으로 진급을 하고 헬기 중대장이 됐을 때는 네. 그때는 이제 군단장님이나 사단장님을 전담으로 모시고 다니는 임무를 하기 때문에 헬기 중대장은 무조건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중대장으로서 제일 비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헬기 중대장 때 비행을 가장 많이 했다. 소령 달아서? 네, 소령으로 진급하고 그 전담 비행 조종사가 되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게 이제 진짜 핑계인 거죠. 여군을 편성 안 했다는 게. 지금 만약에 후배 여군이 들어와요. 네. 본인은 이제 밀어주실 건가요? 후배 여군을? 그게 또 제가 만약 지휘관 입장이면 지금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군들이 비행은 사실 안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인적 요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여군 때문에 그런 좀 정신적으로 정서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다면은 이 비행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휘관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여군 잘 편성 안 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같은 여자이지만. 왜요? 여군이 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뭐가 있나요? 근데 여군의 좀 특성이 있잖아요. 이건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군들이 할 말 안 할 말 다 잘해요. 그렇죠. 남군들은 좀 참는 면이 있는데 비행하고 있는데 정조정사한테 하고 싶으면 팍 했다가 그 정조정사가 비행에 방해를 받는다. 열받아서 확 박아버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할 말 못 할 말 별로 안 참고 다 했던 경우여가지고. 만약에 제가 조종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질질 짜고 있어. 그럼 당황하지. 운전대를 잡아야 되나, 막 이거 눈물을 닦아줘야 되나. 근데 뭐 질질 짜진 않겠지만 만약에 헬기 안에서 담배를 못 피는데 담배를 펴 정조종사가 남군들은 참겠지. 근데 여군들은 담배 끄십시오. 담배불 끄십시오 하면 얼마나 열받겠어. 피면 안 되는데 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왠지 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막혀있죠. 조종사 외에는 막혀있죠. 막혀있지만 창문은 내릴 수가 있어요. 창문은 내릴 수가 있어서 저하고 비행할 때는 조종사들이 담배를 안 폈는데 아마 남군들끼리 했을 때는 충분히 피지 않았을까. 뭐 제가 있었나요? 제 또리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다 치웠어요. 근데 다 그 통 같은 걸 다 들고 탄 거 보니까 그냥 뭐 오랜 비행을 할 때 이제 스트레스나 그런 해소를 위해서는 하지 않을까. 근데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특이한 게, 지금 이제 모셨던 항공, UH-1H? 네. 거기는 낙하산이 없다고. 모든 헬기에는 낙하산이 없습니다. 모든 헬기에. 네. 그러면 이제 탈출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헬기는 이제 훈련을 받을 때
탈출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비상착륙. 아. 무로 조종사가 안전하게 헬기를 착륙하는 방법이 유일한 탈출이고, 네. 저희는 이제 로터가 있기 때문에 낙하산을 펼칠 수도 없고, 만약 펼치더라도 이제 모터에 로터에 갈리는 거죠. 걸려버리기 때문에 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최고의 수단은 결국은 안전하게 착륙을 시키는 것밖에 없다. 네, 근데 그 안전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5초 이내에 그 오토 로테이션이라고 비상착륙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져요. 아. 로터와 동체를 분리하는 작업. 분리를 빨리 해야지 그 로터의 그 속도에 의해서 착륙이 되는데 아. 그걸 놓쳤다? 그러면 그대로 그 고철 덩어리가 땅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종사의 판단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실제로 헬기가 추락을 하면 네. 거의 99% 사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만약에 낮은 고도, 하버링 했을 때 만약에 네. 그랬으면은 그나마 좀 부상만 당하는데 네. 높은 고도에서 만약에 추락을 했다? 거의 살 확률이 없어서 저희 조종사들은 이제 항상 기도를 하고 탑승을 하죠. 아, 그럼 그것도 있겠네요. 비상착륙은 웬만하면 이제 수명가, 수중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저희 헬기는 육군항공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비행을 하고 그러네. 해상훈련은 정말 가끔씩 아. 조명탄 훈련할 때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착륙은 무조건 지상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논밭 그리고 아니면 도로, 큰 도로 있는데 그리고 민가가 없는 데 위주로 이제 비상착륙을 시도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데는 진짜 위험하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네요. 부부 군인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시게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군하고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